세계적인 패션 행사인 뉴욕 패션 위크가 지난 6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컨셉 코리아 패션쇼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뉴욕시 다수의 초중고등학생들이 2016년 신학기에 돌입한 가운데 브루클린의 한 학교에서 한 10대 소년이 총을 가지고 등교한 것이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오늘 아침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플러싱에 소재한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를 방문해 투표 참여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정진석,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국민의당의 박지원 등 3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15일 동포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뉴저지 아바론 재건축 자재를 화재가 발생했던 당시 자재와 똑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브루스터 카운티에 있는 알파인 고등학교에서 8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패션 행사인 뉴욕 패션 위크가 지난 6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컨셉 코리아 패션쇼가 마련되었습니다. 컨셉 코리아는 한국 디자이너의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개최되며 오늘 이 행사에는 여성복 3개 브랜드가 참가해 한국의 패션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피어 59에서 컨셉 코리아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2017년 봄, 여름 패션을 알리는 이번 행사에는 여성복 3개의 브랜드가 참가했습니다. 오늘 패션쇼는 K-패션과 K-팝이 함께하는 무대로 구성됐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엘리샤 키스와 스티비 원더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작업한 뉴욕 오케스트라 엔터테인먼트가 런웨이가 진행되는 동안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특히 피날레 무대에서는 바이올린과 첼로가 GDN 탑의 굿보이 등의 한국 가요를 편곡해 흥미를 더했습니다. 악기들이 줄지은 런웨이에 모델들이 걸어나와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는 독특한 컨셉은 패션쇼장을 찾은 패션 관계자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본 행사를 주관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오늘의 패션쇼 한 회가 한국의 패션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지는 않겠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패션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현지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거로 같이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 패션이 메이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열심히 하고요. 한국 디자이너들이 훌륭한 탤런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 시장에서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컨셉 코리아 행사 이외에도 디자이너 손정환, 양윤아 씨 등 한국의 디자이너들도 많이 참가하는 뉴욕 패션 위크는 지난 6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각 패션쇼장 위치는 뉴욕 패션 위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오늘 뉴욕시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2016년 신학기에 돌입한 가운데 브루클린에 있는 한 학교에서 한 10대 소년이 총을 가지고 등교한 것이 발각이 돼 체포됐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뉴욕시에 거주하는 100만여 명의 초중고교생들이 2016년 가을 새학기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뉴욕시 학생들은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설렘과 긴장을 안고 등교했습니다. 이처럼 뉴욕시 학교들이 신학기 학생 맞이에 정신없는 사이 오늘 브루클린에선 한 15살 소년이 총기를 가지고 등교했다 발각돼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클린턴 힐에 위치한 클러몬트와 애틀랜틱 애비뉴 내 브루클린 직업개발학교에서 가을 학기 첫날인 오늘 아침 발생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5살 남학생의 책가방에서 약 0.22 직경의 권총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총을 난사하지는 않았지만 소유한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은 새학기 첫날 발생한 사건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시간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소녀상의 문제를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실천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은 지난달 말 위안부 지원재단 출연금 10억엔 송금함으로써 한일 합의에서 일본이 이행할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했으니 이제는 한국이 소녀상 이전에 성의를 보여달라는 얘기로 해석도 했습니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문제를 거론한 만큼 향후 한일 간에 이뤄질 각종 외교 협상 때마다 일본 측이 소녀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10월 2일 네일앤 스파쇼를 개최합니다.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일업계인 만큼 올해 스파쇼에는 특히 더 많은 업체가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보도에 윤나리 기자입니다. 어제 있었던 네일협회 기자회견. 관계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네일 경기를 더 나은 기술과 재료로 이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10월 2일에 개최하는 네일앤 스파쇼에서는 네일 제품뿐만 아니라 각종 미용 제품, 스마트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업체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갤럭시 뷰티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고객 스스로 네일 살롱을 검색해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네일즈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식당을 찾으실 때는 옐프라는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시죠. 이제 네일 가게를 찾으실 때는 지금 어디를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스네일즈라는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시면 네일 가게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 그 네일 가게의 평점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네일 가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그런 사진들도 보실 수 있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손님은 예약을 하실 때 신용카드도 다 번호를 입력을 해 놓으시기 때문에 가게에 도착하셔서는 체크인만 하시고 서비스를 받으신 후에 서비스가 끝난 후에는 그냥 가게를 나가시면 됩니다. 업체 측은 이 스네일즈 앱을 맨해튼 어퍼사이드와 롱아일랜드, 중부 뉴저지에서 올 연말까지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말하며 참여하는 업소에는 태블릿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장품 회사인 벨로하우스는 세계 최초로 5단계 마스크팩인 퍼플테일을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시트 마스크 하나만 있고 다른 제품들이 있어야지 페이셜 홈케어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제품은 한 제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폼 클렌저로 얼굴을 닦고 그 다음에 앰플을 바른 다음에 시트 마스크 바이오셀룰로스 시트 마스크로 시트를 한 다음에 페이셜 크림이랑 넥크림을 해서 집에서 한 번에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네일앤 스파쇼를 후원하는 롱맨은 14일 동안 유지가 가능한 네일 제품 젤 꽃띠리를 개발했고 스파 제품 판매 업체인 존슨 코퍼레이션은 몸에 해로운 3가지 화학 성분을 제외한 카시 젤 폴리시와 폴리시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180개의 색상으로 구성됐으며 바르면 10일 이상 지속됩니다. US 네일리는 손톱 위에 어떤 디자인이든 1, 2분 안에 디자인하는 기계를 개발했는데 이 디자인은 손님이 원하는 모양을 USB 등에 저장해오면 어떤 모양이든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런 다양한 신기술이 네일업계에 활기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오늘 아침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플러싱에 소재한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정승진 후보는 주 상원이 되면 노인을 위한 각종 주정부 혜택과 더 많은 노인 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며 어르신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주 상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된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아시안 커뮤니티 지역의 장기적인 문제들을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뉴욕주 알바니에 토착이 된 오래된 부패 문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13일 선거날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승진 후보는 이날 만난 어르신들에게 투표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정승진 민주당 후보는 플러싱과 엘머스트, 프레시메도, 베이사이드 등의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에 출마했습니다. 제1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을 가리는 투표는 9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뉴욕주 상하원 예비선거가 13일 치러지는 가운데 부재자 투표는 8일과 10일, 11일에 진행됩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경우 각 보로별 선거관리 사무실을 방문하면 되며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인 동포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정진석,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국민의당의 박지원 등 3당 원내대표 등과 14일 뉴욕을 방문하며 간담회는 그 다음 날인 15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동포 간담회는 추석인 15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며 일행은 이번 뉴욕 방문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에 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를 구성한 퀸즈 한인회는 오는 23일까지 후보자를 접수한 뒤 10월 14일 이사회를 통해 제26대 신임 회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거 공탁금은 없으며 지원자는 이력서와 신분증 4본, 추천서 3부를 첨부하면 됩니다. 자격은 퀸즈에 거주하는 사업 운영자로 경력이 최소 5년을 넘어야 합니다.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가 미 최대 쇼핑 시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NBC는 7일 한진해운 사태로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겨 크리스마스 시즌 쇼핑객과 소매업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7위 선사인 해운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물류 유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업체들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원하는 물건을 사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연안 물동량 가운데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8%입니다. 뉴욕시 일부 정치인들이 공립교회 유대인과 무슬림 학생의 수가 전체 38%를 차지한다며 할랄과 코셔 급식을 추진합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가리키며 코셔는 유대교 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음식을 뜻합니다. 데이비드 위프린 뉴욕주 하원 의원은 학교당 25% 이상의 학생들이 할랄과 코셔 급식을 원할 경우 이를 옵션으로 넣는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유대인과 무슬림 학생들은 전체 공립교회 학생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학생들이 교리와 식성에 맞는 음식을 먹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1월 뉴저지 엣지워러에서 일어났었던 아파트 화재 사고 기억하십니까? 뉴저지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불길이 보일 만큼 큰 화재였던 데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여서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화재가 났던 이 아발론 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어젯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개발사 대표 아발론 베이는 안전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재건축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도 화재가 발생했었던 건물과 똑같은 것으로 밝혀져 많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이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240가구 500여 명에 달합니다. 퀸즈 맥베스의 문을 열 예정이었던 노숙자 쉼터 오픈이 몇 주 연기됐습니다. 퀸즈 시청의 관계자는 본래 18세 이상의 가족들이 머물 계획이었던 퀸즈 노숙자 쉼터가 당초에 10월 1일에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몇 주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안에 조성이 된 이 쉼터는 약 110가구가 머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쉼터가 문을 열면 마약과 각종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시 당국은 이들의 보안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발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 앱이 개발됩니다. 이 앱은 민간이 아닌 나소 카운티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로 911에 연락이 돼 경찰과 소방국의 출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이 앱은 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제공될 예정이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센터나 극장 등에도 제공돼 점차 그 범위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매년 9월 11일이 되면 2001년 9.11 테러를 기리는 추모의 빛이 맨해튼 하늘을 수놓습니다. 오는 9.11 15주년에 앞서 어제 이 추모의 빛 시험 운행이 있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뉴욕 맨해튼에선 오는 9.11 테러 15주년에 앞서 빛의 헌사, 트리뷰트 인 라이트의 시험 불빛을 쏘아 올렸습니다. 빛의 헌사 트리뷰트 인 라이트는 9.11 테러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난 2002년 3월 11일 첫 선을 보이고 이후 해마다 9월 11일이 되면 맨해튼 밤하늘을 밝힙니다. 건축가 존 베넷, 구스타보 보느바르디, 조명 디자이너 폴 마란츠 등 다수의 아티스트들이 공동으로 창조해낸 빛의 헌사는 하늘을 향해 쏘아올린 두 개의 빗줄기입니다. 88개의 탐조 등으로 이루어진 이 두 개의 빗줄기는 9.11 테러의 아픔인 쌍둥이 빌딩을 연상시킵니다. 이 추모의 빛은 9.11 15주년인 오는 일요일 맨해튼 밤하늘을 밝게 비춰줄 전망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최근 위안부 참상을 알리려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한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LA에서부터 3,600마일을 자전거를 타고 온 사내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오늘 KBTV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저희 KBTV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에 재학 중인 AAA 프로젝트 2기 멤버 김현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AAA 2기 멤버 김한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AA 2기 멤버 경희대 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김태우입니다. 힘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 라이딩을 시작할 때 한국에 없던 이제 지형인 이제 사막을 가장 먼저 조우하게 됐는데요. 그 사막 지형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물을 많이 안 챙겨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라이딩적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걸 방학 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미국에서도 학생들이 다 방학이잖아요. 저희가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런 이제 다른 학생들이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데 좀 힘겨운 점이 있었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일이 진짜 전 세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런 문제를 알리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사실 그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저희가 수십 명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위안부 문제를 알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저희가 수백, 수천 명에게 알려도 미국인 수억 명에 비하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 수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저희 프로젝트가 아직 이제 겨우 2기가 끝마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2기 멤버들은 저희 프로젝트가 앞으로 좀 더 잘 조직화되고 좀 더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미국 언론들도 이제 10곳 이상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로컬 신문들과 간혹 이제 대도시에 있는 지역 신문들, 그리고 라디오 방송 이런 곳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알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또 위안부 문제를 전파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3기, 4기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저희가 이렇게 힘들여가지고 수백, 수천 명에게 알리는 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수만 명, 그리고 그 이상의 미국 시민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못 만나신 분들 이 TV를 보시면서 동포 사회가 이렇게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좀 알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동포 사회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저희 힘만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많은 한인 동포 사회에서도 도와주시고, 또 한인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미국 현지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안 다치고 여기까지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많은 한인 동포 사회 분들이 저희 프로젝트를 또 좋게 봐주시고 위안부 문제에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몇몇의 한인 분들이 위안부 문제를 약간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셔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세계 인권 여성 문제로 저희가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단지 한일 양국 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12개의 나라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이 계시고요. 그것인 만큼 한국, 일본 양국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세계 전쟁 여성 인권 문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청년이 이렇게 달려온 3,600마일, 물리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숫자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참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의 발걸음처럼 많은 동포 사회들의 도움으로 이 위안부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TV 윤나리였습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텍사스주 브루스터 카운티에 있는 알파인 고등학교에서 8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루스터 카운티 경찰은 현재 학교를 즉각적으로 폐쇄하고 총격 용의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인근 교육청 산하 학교들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폐쇄가 된 학교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학생 280명은 오전 9시 40분께 학교 바깥으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인적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로클랜드 카운티의 서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아침 5시쯤 루트 202에서 차들이 부딪히면서 한 사람이 죽고 2사람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에 한 사람은 현재 중상을 입어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차량이 갓길을 벗어날 정도로 크게 일어났으며 이 차에 타고 있던 대략 18살로 보이는 학생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옷차림을 볼 때 유대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사고로 오늘 아침 라임킬 지역의 루트 202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뉴저지의 유니온시티에서는 한 승용차가 트럭과 충돌하면서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승용차 운전자가 유니온시티의 케네디 대로를 가던 중에 갑자기 중심을 잃고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본인은 사망했습니다. 유니온시티 인근의 케네디 대로도 통제가 돼 뉴저지 내로 통근하는 차량들이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6살 아이를 치고 달아났던 뺑소니범이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53살의 아만도 미로로 그가 낸 사고로 피해를 입은 6살 아이는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며 부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는 2주 전 브루클린 41번가와 해밀턴 파크웨이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피해 아동과 동생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함께 길을 건너다가 아만도 미노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미노는 잠시 차를 세웠지만 내리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2급 폭행과 뺑소니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에서 90대 노인을 상대로 1만 달러가량의 현금을 갈취해 달아난 2명의 여성의 절도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정오가 지난 시각 퀸즈 프랜시스 루이스 블루버드와 35 애비뉴에 2명의 여성이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던 90세 여성 앞에 멈췄었습니다. 이들은 이 노인에게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며 접근해 노인을 집에 바래다주며 집에 침입해 $10,000가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훔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2명의 절도 용의자들 가운데 감시 카메라에 찍힌 한 명의 사진을 공개하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민권센터가 가을학기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리더십 함양과 커뮤니티 이슈에 대해 학습하는 교육 세션 등으로 구성됐으며 9월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참가 자격은 플러싱의 인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학년부터 12학년입니다. 참가 모집 마감은 오는 14일이며 지원은 민권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애리조나주 유권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방문 직후인 지난달 31일 야심차게 이민 정책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이 공약에는 멕시코와 접경한 미국 남부 지역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고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이 지역에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이 결과 국경에 장벽을 세우지 않거나 절대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5%에 달했고 트럼프의 장벽 건립을 지지하는 여론은 33%에 불과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8%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동의하지 않거나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스크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이르면 다음 주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산지는 7일 폭스 뉴스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클린턴 캠프와 관련된 자료를 몇 주 내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가 그 첫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어산지는 공개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2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서 정식 상영됩니다. 이 영화의 북미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는 7일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71개 미군 부대 극장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개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오직 하루만 가능했었던 작전을 성공시키고자 목숨을 건 숨겨진 영웅들과 그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륙작전을 감행한 메가더 장군의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우수한 신입사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행동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동 프로파일링은 내적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는 기업 관계자는 학벌 중심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 무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이체방크 미 법인 영업부서는 이달부터 다양한 배경과 우수한 자질, 장기 근속 가능성이 보이는 사원들을 가려내기 위한 행동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의 공동 운항 노선을 대폭적으로 확대합니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과 같은 세계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에 소속이 된 회사로 이에 따라 대한항공 승객들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국과 캐나다 내 델타항공 156개 운항 노선과 뉴욕과 상파울루 등 총 159개 노선에서 편리한 스케줄과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뉴욕 매치가 새로운 쿼터백으로 팀 티보를 영입했습니다. 매치는 티보가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대학 리그에서 뛰는 것을 보고 스카우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보는 2013년 뉴욕 제치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7의 베일을 열었습니다. 듀얼 카메라와 방수를 위한 무선 이어폰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애플은 어제 오전 예상대로 통상적인 매년 9월 9일 신제품을 발표하던 전례를 깨고 이틀을 앞당겨 4.7인치 기본 모델인 아이폰 7과 5.5인치 대화면 모델인 아이폰 7 플러스 등 두 가지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듀얼 카메라는 5.5인치 모델에 적용됐고 광학식 손떨림 보정 장치도 내장되었습니다. 아이폰 7에는 이 밖에도 스테레오 스피커와 수명이 더 연장이 된 배터리 등이 적용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도 9월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이날 평년 한낮 최고 기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94도, 섭씨 35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이날 밤 최저 기온 화씨 77도, 섭씨 25도 되겠습니다. 10일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측됩니다. 이날 대기 불안정은 밤까지 계속돼 늦은 밤에도 곳에 따라 천둥 번개 예측됩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9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7도, 섭씨 25도 되겠습니다. 11일인 일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 되겠습니다. 12일인 월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한낮 볕도 뜨겁고 기온이 높으니까요. 가급적이면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